최근 사랑받는 또 다른 한옥 건축법이 있습니다. 전통의 멋이 살아있는 이 한옥, 그 내부는 어떨까요? 입식 부엌과 널찍한 거실의 현대식 공간, 한편으론 한옥의 아늑함도 묻어나는데요. 자, 그런데 이 한옥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집을 짓는데 단 한 달이 걸렸다는 것이죠. 저희가 공장에서 생산해서 모듈러 방식으로 현장에서 조립한다고 해서 전통적인 저희 한옥의 그런 미적인 부분들이 훼손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큰 차이점을 두는 거는 이 집의 단열 성능입니다. 조립식 공법을 사용해 공사 기간과 비용을 단축한 신개념 모듈러 한옥.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아침부터 나무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곳, 무엇을 만들고 있을까요? 인방제, 격체 인방제 만드는 거예요. 인방제 자재. 언뜻 보기에는 일반 한옥 목재 공장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 공장에서 저희가 현장에서 조립하는 그 한옥들을 뭐 벽체, 지붕, 기둥보 다 여기서 제작을 해서 가죠.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정확한 치수가 생명. 이거는 기둥재를 양쪽 끝으로 직각으로 시원되게 잘라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홈을 타야죠. 이렇게요. 이 나무는 북미산 더글라스 퍼인데요. 뒤틀림이 적고 재질이 단단해 최근 한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나무입니다. 하나, 둘. 한 200kg? 200kg 정도 나올 거예요. 하나에. 무게도 무게지만 목재 작업이 극한 이유는 바로 이 미세한 톱밥 먼지 때문입니다. 실내에서 자재 대부분이 만들어지는 모듈러 공법. 톱밥 먼지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가 많이 날리네. 네, 먼지가 나무 먼지가 많. 근데 나무 먼지는 해롭지 않으니까. 공기 압축 분사기로 먼지를 털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닦아도 10분이면 똑같이 되니까. 그래도 어쩔 수 있나요? 이게 일인 거. 지금부터 본격적인 조립 시작. 먼저 만들 것은 벽체입니다. 337, 1544, 1951, 2127. 밀리미터 단위의 정교한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자질 한번 잘못하면 각재가 몇만 원짜리가 날아가니까. 나무를 짜 맞추는 전통 한옥과는 달리 모듈러 한옥은 타정총을 씁니다. 그런데 저건 대체 뭘까요? 이게 이제 속에 단열재 넣기 위해서 상을 짜는 거예요. 모듈러 한옥은 벽체를 만들 때 아예 단열재가 들어가게 조립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단열재입니다.
초농축 압축 스티로폴이라 압축된 거라 얘는 이제 단열이 훨씬 월등하죠. 한옥은 단열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대식 단열재가 동원된 거죠. 이렇게 해서 단열 작업이 모두 끝났나 싶었는데 또다시 등장한 두꺼운 단열재. 이건 얇은 유리 섬유를 여러 층으로 겹친 글라스 우기입니다. 떼가지고 삭갑하고 이중 이제 또 합판 여기 합판 또 덮으니까 3중 석고 4중 시야 15도 5중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러니까 한옥에서 이렇게 단열을 할 수가 없어요. 벽체가 얇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벽체를 아예 두껍게 해가지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한옥의 벽을 채워줄 모듈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엔 지붕을 만들 차례입니다. 석가래가 곱게 놓인 모양새가 한옥 지붕이기는 한데 하지만 여기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열재죠. 여기에서 원래는 기와를 올려야 되는데 저희는 흙을 안 집어넣으니까 흙 대신 저희는 보온재, 두꺼운 보온재를 쓰고 있습니다. 석가래 위에 나무와 흙을 채우는 전통 한옥 지붕과는 달리 모듈러 한옥 지붕에는 단열재를 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등장한 것은 방수포. 지붕은 2중, 3중, 4중까지 방수를 해줘야지 집에 물이 새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한옥 지붕에 필요한 지붕 모듈 12개가 완성됩니다. 걔가 이거 현장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여기서 정확히 사이즈를 정확히 맞춰가지고 직각 맞춰가지고 가서 해야지 한 번에 딱 넣을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현장에서 다시 다 뜯어야 되니까 일단은 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모듈러 한옥 조립 현장을 가볼까요? 기초 공사가 끝난 현장. 한옥 모듈이 도착하자 현장 직원들이 분주해지는데요. 하차 작업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자칫 실수했다간 대형 사고가 날 뿐 아니라 애써 만든 모듈이 부서지기 때문이죠. 지금 저거는요 지붕 자재예요. 나중에 이제 준해 입에부터 선자 석가래하고 그다음에 평면들. 이미 도착해 있는 한옥 모듈도 있습니다. 번호 순서대로 나란히 서서 조립을 기다리고 있는 벽체들인데요. 이제 본격적인 조립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벽체는 모두 얼마나 필요한 걸까요? 이 집은 지금 약 29.5평 정도 되는데 외부 벽체가 16개고 내부 벽체가 한 10개 정도. 얘 오고 1번 오고 12번, 2번, 그다음에 2번 요 순서대로 오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1번부터 먼저 긁어 풀어. 드디어 조립 작업 시작. 사장님 바 2개만 아까 그런 바 2개만 보내주세요. 2개 걸어줘. 우선
600kg의 벽체를 옮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땡겨. 됐다, 빠졌다. 전통 한옥 건축의 첫 순서는 기둥이었는데 모듈러 한옥은 벽체가 먼저네요. 이쪽으로 가. 조금만 더. 끝선을 맞춰, 끝선을. 끝선 거기다 끝선 일단 맞춰. 살짝 나. 내려. 얼마나 됐어? 무사히 주춧돌 위에 올라선 벽체. 이번엔 기둥. 블록처럼 기둥과 벽체의 호흡을 딱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세워. 밀고 있어. 밑에부터 먼저 붙이라 그러면. 됐지. 오늘 자, 같이 눌러. 전통 한옥과는 달리 못을 사용하는 모듈러 한옥. 못을 가능하면은 안 쓰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쓰는 게 좋죠.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내구성이나 결구가 되어 있을 때 나무가 변하고 나무가 줄어들면서 틀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잡아줘요. 과거엔 못이 쉽게 녹이 슬어 사용하기 힘들었다면 최근엔 부식에 강한 못이 나와 한옥 건축을 더욱 쉽게 도와줍니다.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되나 했는데 에이, 지금 보이지? 움직였잖아. 한번 쳐봐. 아이고 이런. 아까 맞춰둔 벽체가 살짝 삐뚤어졌습니다. 간다. 나무매로 바로 잡아보는데요. 뒤쪽. 그쪽도 선을 맞춰. 됐어. 한 번 더. 한 번 더. 됐어. 됐어. 이제 끝났을까요? 15mm. 15mm, 5mm 집어넣어. 조금만 더 쳐봐. 3mm 움직이면 들어간다. 자세가 안 나와가지고. 그 3mm 움직이면 들어간다고. 조금만 더 쳐봐. 아이고 조금만 더 쳐보라네요. 다시 매질이 이어집니다. 이번엔 끝났을까요? 사장님. 다른 작업자가 이어봤습니다. 아직도 전통매가 유용하게 쓰이네요. 참나무 뭐 두껍거나 무거운 나무가 좋기는 한데 매질할 때는 좋기는 한데 얘보다 더 강하면은 잘못 썼을 경우에 큰일 나죠. 그러면 이제 매 쳐봐봐. 마치 블록을 조립하듯 이어지는 벽체 작업. 그 밑에부터 줘. 작업이 진행될수록 점점 높아지는 긴장도. 벽체 사이가 좁아질수록 조립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여기만 봐. 여기만 붙이면 돼 일단. 요 끝하고 딱 서로 부딪히게 놔. 사장님 이거 체결해요. 잠깐 기다려. 거기 말고 가운데 말고 위에서 이쪽으로 하나 찔러서. 그래 당기. 됐어요. 아까 내 말대로 붙지. 네. 그지? 됐어요. 됐어. 이거 가만히 있어봐. 저거 다시 걸어.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그러면 이야기를 해줘야지. 아까 여기다가 붙이려 해야지. 오늘도 이어지는 깐깐한 대표님의 세세한 현장 지시. 평소에는 굉장히 다정하고 좋은데 작업만 시작하면 그냥 돌변해버려. 작업 시간에는 이 순간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니까. 일을 하실 때
처음 생각이랑 다르게 하는 걸 좀 싫어하세요. 사람은 좀 힘들죠. 힘들어지더라도 누가 한 사람이 중심을 잡아서 끝까지 일을 해나가는 게 뭐 일하는 방식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 순서를 지키는 게 전 낫다고 봅니다.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시자의 말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각각의 의견대로 이래 가면은 그냥 배가 안 가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만은 없어요. 그렇게 좀 강하게 하시면. 이제 그거 매일 해보면 알거든요. 그 말이 맞다는 거. 그 지시하는 사람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대표님의 눈은 작업 현장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전통 한옥이 수만 번의 나무 매질로 지어졌다면 모듈러 한옥은 수만 번의 전동 드릴로 지어집니다. 아이씨, 우에는 우에가 해결해. 아유, 아유, 지쳤어, 이제. 힘이 다 빠졌어. 수백 개의 못질과 대표님의 잔소리로 하루 만에 벽체 조립이 끝났습니다. 시간 조금 더 일찍 끝내서 오늘 직원들하고 회식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빨리 가야죠. 회식을. 베테랑 목수도 이제 겨우 연장을 내려놓네요. 아, 이게 연장이 무거우니까 그런 거야. 렌치가 무거우니까 저녁에 잠잘 때니 팔이 저려. 얼른하고. 이거 하면 다리도 지나가지고 밤에 막 놀랜다니까. 잠자다가 비명질러 우리는. 으악! 아이고, 손이 많이 저린가 봅니다. 그래도 내일 아침 되면 또 괜찮아져요. 이제 겨우 한숨을 돌리는 사람들. 하루의 피곤을 음료수 한 모금에 씻어냅니다. 작업하실 때는 뭐 이온음료나 뭐 물을 제일 많이 드시겠어요? 네, 물을 하루에 한 2리터, 3리터 먹는데 오늘 물이 다 떨어졌어요. 마실 시간도 없어요. 마실 시간도 없어 오늘은. 이 현장에서 조립 딱 제작 들어가면 시간이 진짜 분초도 없어요. 와, 힘들어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 바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무집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꿈을 갖고 있어 지금. 나한테 매일 나무집 지어달래, 한옥 지어달래. 집사람이 심장이 안 좋거든. 그래서 숨쉬기가 곤란한데 나무 냄새, 흙 냄새 맡으면 살아나. 그게 희한해요. 그냥 활짝 펴. 예.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모듈러 한옥 조립 작업을 시작한 지 3일째. 오늘 하루도 힘찬 드릴 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까요? 저희가 이 도리볼을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붕 올릴 거고, 지붕 올리고 나면은 거의 집이 다 짜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붕 모듈인데요. 지붕 하나의 무게는 무려 500kg. 자칫 사고가 날 수도 있기에 작업자에게 긴장은 필수입니다. 서 옆에서 너무 깍붙질 하지 마. 자, 됐지? 무거운 지붕을 오차 없이 놓기 위해선 작업자들 사이에 합이 맞아야 합니다. 요거 풀어줄 테니까 고개만 살짝 들어서 옆으로 살짝 당겨.
특히 석갈의 사이가 균일해 보이게 만든 이 틈 사이 간격을 잘 맞춰야 한다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고도로 정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자신 있게 작업에 나섰는데요. 무자 좀 잡고 있어. 찍어 바로. 아니 찍어서 절로 밀어라. 절로 밀면 올라갈 거야 이거. 같이 밀어야 돼. 하나. 아, 저쪽으로? 아니 그쪽은 다 밀려서 일로 가라고. 동호 또 말 안 듣는다. 오른쪽이요. 이거 우위로. 야 멈춰라면 멈춰야지. 막 다시 또 이쪽을 다시 다 두 개를 다 이쪽을 밀어야 되잖아 지금. 아이고, 대표님 호통에 그만 머쓱해집니다. 멈춰라면 멈춰. 이걸 또 당겨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두 개 다 밀려가 버렸잖아. 또 지시하는 사람은 지시한 대로 혼자서 마음대로 하면 일이 되겠나? 자, 어디가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딱 멈춰 하면 멈춰. 순식간에 얼어붙은 현장 분위기. 하지만 대표님에게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 이제 위험해서 그렇죠. 워낙 무거운 물체들이 위에서 저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낙상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사고들은 대부분 우왕좌왕할 때 일어나요. 제가 굉장히 예민해지죠.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안전이죠. 하나, 둘. 어느새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입니다. 하나, 둘. 얼마나 더요? 살짝. 오케이. 이렇게 총 12개의 지붕 모듈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드디어 지붕 작업 완료. 정우는 딴 거. 됐어. 됐다. 잘 맞았다. 8회로 해방 1회로 제일 잘 맞았어. 그냥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죠. 하여튼 다 고생했다. 힘 많이 썼다. 식사하러 갑시다. 일반 한옥이었다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렸을 건축 과정. 그러나 모듈러 한옥에서는 단 3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작업 일주일째. 다시 찾은 모듈러 한옥 시공 현장. 오늘 작업은 바로 기와. 그런데 이 기와는 모양새가 특이하네요. 또 여러 개를 너끈히 들어올릴 정도로 가볍습니다. 이제는 이제 일반 우리가 전동 부은 기하고 달리 돌가루하고 아스팔트하고 이렇게 아삭시켜서 만든 그 기한데 일단 기하가 가볍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시공할 때 다 이게 나무에 핏으로 박아서 고정을 합니다. 이 계량 기와를 사용하면 공사 기간과 가격도 줄어든다는데요. 바람에 의한 이렇게 날려갈 수 있는 태풍이와 또 날려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수명이 반년 구속으로 깁니다. 전통 문양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살아있네요. 하지만 기와 위에서 방심한 건물. 아차하다 발이 미끄러져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런. 아침에는 물기가 조금만 있어도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쭉쭉 미끄러져가지고 좀 10시 이후에 그때 올라와서 할 수 있죠. 아침에는 지붕에 올라가는 건 위험해서 안 돼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낙상 사고. 마무리 작업을 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언뜻 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지금 여기에도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데요.
이게 이물질이 있으면 기와를 밟으면 그냥 사람이 미끄러져 버려요. 이 낙상 사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무사히 끝난 기와 작업. 단 일주일 만에 한옥 모양새가 갖추어졌습니다. 갑자기 여기 집이 한 열흘 상간에 집이 들어서 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좀 놀라시죠? 예, 안 그래도 지금 오늘도 오후에 뭐 뚝딱 해가지고 며칠 안 되니까 집이 하나 들어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한옥 선택을 어떻게 잘 하셨다라고 많이 저걸 얘기를 들어요, 지금. 안전사고 없이 또 큰 게 잘못된 거 없이 잘 이렇게 마무리될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거의 이제는 거의 뭐 그런 변수 없이 거의 끝나가니까 또 이 현장은 또 이렇게 잘 끝나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통 한옥의 장점은 살리고 현대식 공법을 가미해 한옥 보급에 나선 모듈러 한옥. 그리고 조상의 숨결이 살아있는 한옥 건축의 맥을 이어가는 전통 한옥. 한옥을 사랑하는 이들의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